서로 좋아하는데도 헤어지는 커플들이 있다. 감정적으로는 분명 사랑하지만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이별을 선택하는 경우다. 표면적으로는 우린 맞지 않는 것 같아라는 말로 마무리되지만 실제로는 감정의 깊이와 불안이 충돌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 경우가 많다. 나 역시 어렸을 땐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연애 경험이 쌓이고 수천 건의 연애 상담을 진행하면서 관계는 사랑만으로는 유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오히려 사랑이 깊을수록 더 복잡한 심리적 역학이 작용하고 그것이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내 영상의 댓글들을 보면 20번을 헤어졌다 다시 만났어요. 정말 사소한 일인데 상대가 갑자기 폭발하고 이별을 고했어요라는 사연이 적지 않다. 이런 현상들은 왜 발생하는 걸까?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간과하기 쉽지만 관계를 위협하는 존재에 대해 설명한다. 사람마다 내면에는 각자만의 애착 시스템이 존재한다. 이 시스템은 유아기부터 형성되며 양육자와의 관계 속에서 세상은 안전한가,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신념을 만든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애착 관계에서 겪은 상처와 불안, 거절의 기억들로 인해 왜곡되기도 한다. 예측할 수 없는 반응, 조건적인 사랑, 감정의 무시나 방치와 같은 경험은 애착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특히 애착 관계에서 받은 심리적 상처는 일종의 심리적 플라스틱처럼 마음속에 축적된다. 이 플라스틱은 시간이 흘러도 스스로 녹지 않으며 관계 속에서 비슷한 감정이 반복될 때마다 과거의 상처를 자극한다. 즉, 현재의 연애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반응은 단지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애착 손상이 현재의 감정에 개입한 결과일 수 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사람은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 하나는 사랑받는다는 안정감이고 다른 하나는 이 사람이 떠날지도 모른다는 상실의 공포다. 불안이 큰 사람일수록 후자의 감정에 더 크게 반응하며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거리두기를 시도하게 된다. 감정이 깊어질수록 관계의 통제력을 잃는다는 위기감,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감정선까지 밀려오는 두려움이 심리적 회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서로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끊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종종 사랑의 부재가 아니라 사랑의 과잉이 압도되어 도망치는 경우가 많다. 감정을 지키기 위한 회피, 상처받지 않기 위한 선제적 이별인 것이다. 이는 자기 방어의 일종이며 애착 손상으로 인한 감정 조절 능력의 한계로 볼 수 있다. 이런 유형의 이별은 감정이 남아있음에도 불안과 두려움으로 관계를 스스로 종료한 결과물이다. 감정이 식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감정을 감당할 수 없어 도망친 것이다. 따라서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미련과 끌림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런 이별은 완전한 정리보다 불완전한 정지 상태에 가까우며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연락하거나 어떤 계기로 인해 재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게 존재한다. 실제로 회피적 이별을 선택한 사람들은 이별 이후에도 상대방의 흔적을 확인하거나 직접적인 표현은 하지 않지만 간접적인 방식으로 관심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일시적으로 새로운 관계에 진입하기도 하지만 감정적으로 몰입하지 못한 채 공허함을 느끼고 다시 원래의 관계를 떠올리기도 한다. 이는 감정이 아직 남아있다는 간접적인 신호이며 불안으로 인해 자신도 납득하지 못한 결정을 했다는 후회가 배경에 깔려있는 경우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감정이 남아있다고 해서 재회가 곧바로 긍정적인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불안과 회피가 해소되지 않은 채 다시 만난다면 관계는 같은 이유로 반복적으로 무너지게 된다. 이별의 원인이 외부 상황이나 좋아하는 감정의 결핍이 아닌 내면의 상처와 자기 방어 기제에 기인한 것이라면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감정보다 더 깊은 수준의 내적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감정을 다루는 방식, 상처를 인식하고 직면하는 태도, 그리고 불안을 조절하는 능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관계는 다시 동일한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플라스틱이 많은 사람들은 누구보다 사랑을 갈구하고 상대에게 사랑의 확신과 지속적인 관심을 받기를 원한다. 하지만 이런 욕구가 아이러니하게 관계를 망치는 경우가 많다. 관계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거절 가능성에 과도하게 대비하거나 상대에 대한 과한 통제 욕구가 따라오기 때문이다. 비교적 안정된 애착을 지닌 사람과 만났을 때 관계가 그나마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안정 애착을 가진 파트너는 감정적으로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며 불안정한 반응을 감싸줄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설령 그런 상대와의 관계라 하더라도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불안 애착은 외부에서의 안정 제공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내부에서 기인한 상처와 인식의 왜곡을 스스로 들여다보고 조율해야만 변화가 가능해진다. 불안정한 애착은 관계가 위협받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을 때 더 강하게 드러나기도 한다. 이렇게 행복해도 괜찮을까? 언제 갑자기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은 오히려 관계가 안정적일수록 더 커지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따라서 관계를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불안 애착을 가진 사람이 외부의 반응에만 의존하기보다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이 느끼는 불안의 근원을 직면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이 어렵다면 믿을 만한 심리 상담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어린 시절 혹은 과거 이성 관계에서 경험했던 애착 손상, 반복되는 거절에 대한 기억, 자신이 가치 없다고 믿게 만든 내면의 내레이션을 인식하고 그것을 새롭게 구성하는 과정 없이는 아무리 좋은 파트너를 만나도 관계는 반복적으로 위기를 맞게 된다. 좋은 관계를 만드는 데 있어 핵심은 누구를 만나는가뿐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관계를 대하고 있는가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형의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 또 관계를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궁금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영상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 관계가 왜 그렇게 무너졌는지, 그 이면에 어떤 심리적 구조가 숨어 있는지를 간략하게 이해하는 과정을 거쳤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더 많은 영상을 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않길 바란다.